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코 실리콘 사용을 싫어하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겉으로 피부 천공이 아니고 코 안에 있는 점막을 뚫고 실리콘이 노출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10년 전에 본인은 실리콘과 기온골로 코 성형을 한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부터 코에 통증이 있고 콧등 중간이 꺼지기 시작하고 또 최근 6개월 전부터는 코가 상당히 욱신거리고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코 안에 뭔가 만져져서 뭔가 도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콧등이 굉장히 불룩하게 부어있고 코끝이 뭉툭하고 뒤틀려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 안을 보니까 고어텍스가 코 안 점막을 뚫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번의 수술로 염증 제거와 구축 교정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염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보형물과 함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문 다음에 구축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형물과 염증 조직을 제거한 후에 4개월 됐는데 이제 구축코를 교정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구축코 교정을 한 지 6개월 만에, 즉 처음에 내원했을 때부터 약 10개월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거 후에는 수축 현상 때문에 코가 좀 더 좀 짧아진 느낌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골 이식과 함께 구축코 교정을 한 이후의 사진을 보면 콧구멍이 많이 내려와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환자는 구축코 교정을 하되 콧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넣고 싶지 않다 그래서 길이만 늘리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제거 전, 그 다음에 제거 후 구축코 교정 수술 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구축코 교정 후에 양쪽의 대칭성이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고 비주의 흉터도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반측면이고 측면 사진인데요. 제거 전, 제거 후, 그 다음에 구축코 교정 후에는 코의 길이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불과 4년 전에 실리콘과 기온골로 코 성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측 코 안에 뭔가 점막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지내다가 3개월 전 코 안에 뭔가 실리콘 같이 딱딱한 것이 만져져서 돌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 내원와서 내시경을 보니까 딱지가 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된 모습인데요. 코끝이 쭉 뻗으면서 이렇게 날씬하고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서 봤을 때도 코끝이 날씬해지고 대칭성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반측면과 측면 사진에 보면 코끝이 많이 내려오고 부드러워진, 날씬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 안 점막을 뚫고 나온 그런 세 번째 사례인데요. 6년 전 L실리콘과 비중격 연골로 코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이 휘어져서 수술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휘어진 실리콘을 바로잡는 교정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3개월 전부터 우측 코 안에서 실리콘 보형물이 돌출되었음을 알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제거 후에 3주 된 모습인데요. 이때는 굉장히 수축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코가 좀 짧은 듯한 모습이지만 코의 모양은 상당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밑에서 본 사진, 반측면, 측면 모습인데요. 아직 수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들린 모습이지만 6개월이 지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코끝도 내려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례는 콧등이 천공된 경우인데요. 코 실리콘 보형물로 수술을 한 지 16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공이 발견된 시기는 최근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렇게 진찰을 한 결과 천공은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종이 주변에 많이 차 있었고 분비물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거 전 모습인데요.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흉터 조직을 다 제거한 이후에 제거한 지 3개월 이후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약 3개월 인터벌로 3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거한 후 2년 된 사진인데요. 콧등의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반측면 모습인데 흉이 굉장히
사그라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례는 콧등이 천공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 역시 30년 전 L자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한 이후에 천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보면 콧끝도 굉장히 얇아져 있고 콧등에 유가종이 차면서 분비물이 나온 걸로 봐서는 오래전에 이미 천공이 되어 있고 실리콘이 노출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실리콘과 피막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하고 한 달째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거 후에 3개월 된 모습인데요. 이 흉터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거 전 모습, 제거 후 모습, 반측면 코의 모양도 아주 자연스럽고 환자가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 보형물과 함께 사용한 인공물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급성 만성 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한 이후에 코가 붓고 코끝이 점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과 구축이 동반된 상황인데요. 이런 분은 2차 수술을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코 안 절개를 통해서 실리콘 피막 염증 조직을 제거했는데요. 따라서 제거한 모습인데 제거한 지 3개월 만에 코가 굉장히 날씬해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측면에서는 코가 쭉 뻗었고 날씬해지면서 코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역시 실리콘과 동반 사용한 인공물질로 인한 염증 반응을 나타낸 사례인데요. 4년 전에 실리콘과 코끝에는 기온골로 코성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2년 전부터 미간 쪽에 무록처럼 부풀어 오르고 이것이 이제 피곤하면 붓고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코끝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빨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고름이 잡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만성 염증과 여기는 피부가 얇아지면서 그 부분에 급성 염증이 발생되었다고 진단이 되어서 즉각적인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실리콘, 자가연골, 알로돔 등등을 이용해서 3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코 막힘이 심하고 코끝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가끔씩 잡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복합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개방형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제거 수술한 이후에 이렇게 빨갰던 코끝이 정상화됐고요. 염증 조직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코 모양은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실리콘과 또 함께 사용한 그런 인공물질로 인해서 만성 또는 급성 염증을 보였던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